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1학년 YBM 송 5과 대화문 본문으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필기구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5과의 대화문 파트를 펴서 일단 표현을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위치 말하기인데요. 위치를 말하려면 우리가 누군가가 질문을 해야겠죠? 그럼 우리가 보통 위치를 물어볼 때는 어디에? 라고 하는 이제 의문사 중에 의문 부사를 담당하는 where를 써서 where are the birds?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우리가 그 새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they are 하고서 이 뒤에 이제 비동사 뒤에다가 전치사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와 명사를 더해주면 우리가 그 위치에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동사 뒤에다가 전치사의 의미를 넣어주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는 덩어리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게 이제 전치사는 명사와 합쳐지면 수식어 즉 부사나 형용사가 되는데 이 비동사 뒤에다가 넣어주면 어디에 있다 라고 하는 느낌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they are on the ground 땅 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물어볼 때는 여러가지 where is 라고 이렇게 그냥 where is, where are 써도 되지만 where 뒤에다가 can I find 라고 하면 어디에서 내가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런 느낌으로 물어보게 되면 여기 뒤에다가 궁금한 장소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where can I find the hospital? 이렇게 얘기하면 그 병원을 제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보통 길을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o you know 라고 하면 너는 아니?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know라고 하는 동사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잘 보시면 원래 우리가 where이라고 하는 친구가 문장의 앞에 나와야 어디에 라고 하는 의문문으로 쓰는 건데 지금 where이 어디 있어요? know라고 하는 동사 뒤에 나왔죠. 그러면 이게 지금 know라고 하는 친구가 무엇을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이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where이라고 하는 친구를 일반적인 의문사가 아니라 접속사처럼 쓴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로 우리가 where를 써주면 의문사는 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 뒤에다가 반드시 주어 동사의 어순을 유지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순 유지 순서를 유지해 주시면 이게 되게 신기하게 어디에서 주어가 동사하는 지라고 이렇게 명사가 돼요. 이게 하나의 명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쓰잖아요. 보통 do you know him? 이렇게 하면 우리가 힘이 그라고 하는 대명사죠. 그래서 명사를 넣어주는 건데 이 명사 자리에다 뭘 넣은 거예요? 이 where이라고 하는 친구로 만든 명사 덩어리를 넣어서 do you know where she is? 라고 하면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라고 하는 이런 명사 덩어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where 뒤에다가 where is she? 라고 해버리면 이거는 명사 덩어리가 아니라요. 단순한 명사 덩어리가 아니라 그냥 문장 자체가 돼버리기 때문에 where is she? 라고 순서가 바뀌게 되면 어디에 그녀가 있는지가 아니라 있니? 라는 이런 느낌이 돼서 너는 그녀가 어디에 있니? 를 아니? 라고 이렇게 돼서 되게 이상한 문장이 되죠. 그죠? 문장이 성립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주어를 넣어주고 동사를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다 이제 비동사를 넣으면 주어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where를 나중에 응용을 하시면은 do you know where I can have buy a pen? 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디에서 내가 펜을 살 수 있는지 라고 하는 이런 명사 덩어리를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can you tell me?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tell이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 tell은 단순히 말하다가 아니라 말해주다라는 정보의 전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보 전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tell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 무엇을 말하다 라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반드시 이 뒤에 이게 주다라고 하는 느낌의 동사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순서를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이라는 순서를 유지시켜줘야 돼서 여기서 지금 누구에게라고 하는 친구가 바로 me예요. 그리고 무엇을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아까 만들었던 where로 만든 명사 덩어리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tell이라고 하는 친구 뒤에는 반드시 명사를 순서대로 받는 사람의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받는 사람이 어떤 정보를 전달받는지 그 정보를 명사로 또 써주시면 돼요. Can you tell me the story? 라고 하면은 너는 말해줄 수 있니? 나에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이야기 대신에 where 주어 is 하면은 주어가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where 덩어리를 이렇게 쓰게 되면 뭐 한다? 주어가 어디에서 뭐뭐 한지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디에서라고 해도 되고 어디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 한 지에다가 동사에다가 비동사를 넣었으니까 있는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at은 우리가 보통 점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점 이나 어떤 장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안과 밖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장소에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지점을 쓰고요. on은 보통 평면의 표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표면에 붙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on을 써요. 그래서 보통은 표면에 붙어 있으려면 우리가 이제 위에 있는 거밖에 없죠. 아니면 옆에 붙어 있거나. 그래서 이렇게 써서, 그래서 벽에라고 얘기할 때도 벽도 이렇게 벽에 시계가 붙어 있으면 the clock is on the wall이라고 얘기를 해요. 신기하게 벽의 위라고 하면 여기를 나타낼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벽의 면에 붙어있는 느낌을 나타낼 때 이렇게 on을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in이라고 하는 친구는 보통 3차원의 공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공간 안에 라고 하는 느낌으로 쓰기 때문에 이렇게 in을 써주시면 우리가 특히나 어떤 공간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here are you 라고 했는데 I am at a coffee shop. at the coffee shop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는 그 커피숍에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이거는 우리가 안에 있고 밖에 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지점에 있다 라고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평소에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어디임? 나 집임. 그죠? I'm at hom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야, 나 지금 커피숍 근처인데 너 어디 있어? 라고 하면 I'm in the coffee shop 이라고 얘기하면 나 커피숍 안에 있어 라고 하는 안의 느낌을 강조한 거예요. 느낌 강조가 되는 거죠. 얘는 그냥 그 지점에 있음 이라고 거기에 있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개가 다 나는 커피숍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in을 써주면 좀 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 I'm at the coffee shop 하면 난 커피숍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방이 안에 있는 느낌보다는 어떤 느낌이에요? 그냥 커피를 마시고 있는 느낌이 더 먼저 들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전치사가 있고 전치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100몇 가지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실제적인 전치사는 한 30, 40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치사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면 전치사는 언제나 늘 뒤에다가 명사 혹은 대명사를 넣어주시면 이 명사 의미에다가 그 전치사를 붙여서 하나의 뭐 부사나 혹은 형용사로 쓰게 되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부사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전치사의 의미들을 잘 공부하시면서 알맞은 상황에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next to나 beside 옆에 우리가 누구누구 옆에라고 하면 by라고 하는 친구도 누구누구 옆에로 쓸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along, 몇 가지 설명을 더 드리긴 해야겠군요. 이 along이라고 하는 친구는요, 이 long이 가지고 있는 긴 느낌을 이렇게 살려서 뭔가 쭉 길게 펼쳐진 무언가를 따라서 라고 하는 느낌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강이나 바다가 있으면 뭐 강을 따라서 라고 얘기할 때 along the river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리가 또 길도 이렇게 쭉 길게 펼쳐져 있죠. 그러면 이 길을 따라서 내가 걷는다라고 할 때 길을 따라서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또 along이라고 하는 친구로서 along the stree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우리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행동 묘사하기입니다. 자, 행동을 묘사한다는 건 일단 첫 번째로 그 행동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겠죠. 그 행동이 눈앞에서 펼쳐짐 이라고 하는 상황이 주어져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 행동을 묘사할 때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친구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서 하고 있는 이라는 그 현재 분사 형용사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형용사를 비동사 뒤에다 붙여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비동사,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What is Sam doing? 샘이 무엇을 하고 있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물어봤으니까 He's walking. 그는 뭐하고 있어요? 걷고 있어요. The dog가 죄송합니다. 걷고 있어요가 아니라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어요. 이네요. 만약에 여기서 walking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왔다면 이게 걷고 있어요가 맞는데 여기 walking 뒤에 대상이 나왔다는 건 이것을 산책시킨다라고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what 뒤에다가 그 현재 진행형 의문문을 써주시면 돼요. 뭐 what are you doing? 넌 무엇을 하고 있니? What is he doing? 그는 무엇을 하고 있니? 뭐 what are they doing?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운 현재 진행형을 우리가 현재 진행형도 비동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비동사의 의문문을 만들듯이 what을 넣어주시고 이 뒤에다가 what 뒤에다가 그 비동사의 의문문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뭘 하고 있냐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ng를 만드는 규칙들이 나와 있는데요.
동사에다가 ing를 만들어서 현재 분사. 자, 현재 분사는 여러분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동사로 만들어낸 무엇이다? 형용사이다. 근데 형용사인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하는 진행과 능동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음 이로 끝나는 친구들은 이를 삭제하고 ing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묵음 이 make 뒤에 이를 삭제하고 making, ride 뒤에 이를 삭제하고 riding 이렇게 하는 거고, 자, i로 끝나는 동사는 i를 y로 바꿔줍니다. 신기하게 원래는 우리가 3인칭 단수나 그 과거형 ed를 만드는 규칙은 y를 ie로 바꿨죠. 얘는 오히려 반대예요. ie를 근데 ving는 어떻게 된다? 거꾸로 i를 뭘로 바꿔준다? y로 바꿔준다. 이 이유는 정말 간단합니다. 영어에는 모음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 영어 그에는. 그래서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데 이 모음이 두 개까지 붙어 있는 건 오케이. 근데 모음이 세 개 붙어 있는 건 no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IE가 이미 모음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ING를 또 붙이게 되면 뭔가 이상한 삼중 모음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IE를 Y로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두 가지 대표적인 게 이 친구들이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 die라는 친구가 있죠. 그래서 이 I가 붙어 있는 동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쓰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친구들은 우리가 ed 규칙과 똑같이 ed나 3인칭 단수 붙이는 죄송합니다. 3인칭 단수 아니고요. ed 붙이는 과거형 붙이는 규칙하고 똑같이 이렇게 마지막에 있는 자음을 하나 더 써줍니다. 자, 이 이유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동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합과 hope입니다. 자, 우리가 오라고 하는 친구는 원래 아라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합 이렇게 읽죠. 이 합이 우리가 뭔가를 흔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엉덩이를 덩실덩실 흔드는 느낌을 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힙합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엉덩이를 덩실덩실 흔들다. 자, 그 다음에 hope은 우리가 바라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P를 하나 더 써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hope는 묵음 이가 있기 때문에 묵음 이를 떼고 hoping이라고 써주게 되는데 그 얘를 우리가 만약에 hopping을 만들고 싶은데 그냥 ing를 붙여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스펠링이 같네? 근데 왜 발음이 다르지? 스펠링이 같으면 적어도 발음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헷갈리겠다. 내가 지금 방실방실 뛰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덩실덩실 뛰는 건지 발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하자. 우리가 여기에 묵음 이가 없다는 표시를 해주자 라고 해서 어떻게 했어요? P를 하나 더 써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묵음 이가 없다는 느낌을 주고 그러면 우리 얘가 묵음 이가 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원래 소리로 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묵음 이가 있다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오를 묵음 이는 앞에 있는 모음을 이름 그대로 발음을 하게 해주죠. 그래서 얘가 이름이 오우죠. 그래서 얘가 오 이렇게 돼서 호우 이렇게 소리가 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hoping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냅두고 얘는 P를 하나 더 붙여서 뒤에 묵음 이가 없다는 걸 표시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규칙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런 단어들 보면 이렇게 자음을 하나 더 써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표현을 배워봤으니까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나오네요. 대화문에. 자, girl과 boy가 나오는데 girl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 are you doing? 너 무엇을 하고 있니? 물어봤죠. 그러니까 I'm watching. 나는 보고 있어요. A video clip of my dog Max.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 나의 강아지의 짧은 비디오 동영상을 시청 중이다 라고 이렇게 나왔죠. 근데 dog 뒤에 쉼표가 있고 max라는 이름이 나와 있죠. 이거는 영어식 서술의 한 특징인데요. 영어는 이렇게 어떤 명사를 제공을 해준 다음에 그 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다른 명사로 해줄 때 그냥 바로 뒤에다 쉼표를 붙여버리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나의 강아지 맥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Wow, was he at a dog show?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Was he? 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러고서 보시면은 at이라는 전치사를 써서 강아지 쇼에 그가 있었니? 그러니까 그가 출연했었니?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Yes, 맞아. He won. 그는 탔어요. First prize. 1등상을 탔어요. At the Super Dog Show. Super Dog Show에서 이렇게 됐죠. Where is Max? 자, 어디에 있니? Max는 right here. 그죠? 여기에, 그죠? He's sitting next to the trophy. 자, 그는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Next to the trophy. 그 트로피 옆에 앉아 있다는 거죠. He's wagging his tail. 자, 그는
흔들고 있어요. 그의 무엇을? 꼬리를. 이렇게 됐죠. Wow, he's very cute. 와, 그는 정말 귀엽다. 원래요, 여러분, 강아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강아지나 이런 동물 같은 것들은 영어에서는 원래 it이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지금 여자아이에게는 남자 여자아이에게는 이 강아지가 가족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취급을 해서 he를 써주는 겁니다. 근데 원래 동물은 it을 쓰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He's very cute. 그는 매우 귀엽다. How old is he? 자, 그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죠. He's only 1 year old. 그는 그저 단지 1살이야. 근데 but he's very smart. 하지만 그는 매우 똑똑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의 강아지인 맥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남성과 여자아이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유나, are you busy? 유나야, 너 바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Not really. 아니요, 그렇게는 아니에요. 우리가 not really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그렇게 심하진 않다 이런 느낌이라서 I'm watching TV now. 저는 지금 보고 있어요. TV를. 그죠? 이렇게 썼습니다. Then 여기서 우리가 부사로 그러면이라는 느낌이겠죠. Can you wash Fluffy? 이렇게 했어요. 자, Can you wash라고 했으니까 너 씻겨줄 수 있니? 라고 부탁을 한 거죠. Fluffy를. Fluffy는 제 생각에 뭐 애완동물인 것 같아요. He's so smelly and dirty. 자, 첫 번째, 그는 어떻대요? 너무 냄새가 나고, 그리고 두 번째 뭐래요? Dirty. 더럽대요. 그죠? Okay, where is he? 자, 그는 어디 있죠? 라고 물어봤죠. I can't see him. 내가 그를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He's sleeping under the bed. 자, 그는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Under the bed. 어디에서? 침대 밑에서. 이렇게 한 거죠. Okay, I'll find him. 내가 그를 찾아볼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로 will을 써서 찾아볼게요. 라고 하는, 지금 찾고 있다가 아니라 나중에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짧은 대화문입니다. Where's the rabbit?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토끼는 어디 있습니까? It's behind the tree. 자, 그것은 있습니다. 어디에? 그 나무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Where's the watch? 자, 여기도 똑같아요. 시계는 그 시계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It's next to the chair. 자, 그것은 있습니다. 어디에? 의자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Where are the books? 이번엔 복수가 나왔네요. 그죠? 그 책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도 바뀌었죠. They are in front of the chair. 그것들은 의자 앞에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where are the birds?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birds가 복수기 때문에 is가 아니라 are를 써서 그 새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개니까 they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They are on the ground. 그들은 땅 위에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밑에 하나 더 있네요. 자, what is the bird doing?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무엇을 그 새가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It's sleeping. 자고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짧고 간단한 지문들이 여러 개가 나왔죠?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자, what is Hannah doing? 자, Hannah라고 하는 주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Hannah가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하니까 Hannah는 보통 하나죠. 미안합니다. 하나는 무엇을 하고 있니? 하니까 여자니까 she's reading. 그녀는 읽고 있어요. A book, 책을. 그래서 지금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묘사하고 있죠. What is Jiu doing? 자, 지우는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하니까 She's talking. 그녀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다를 떨고 있어요. 자, 누구와? With her friend. 그녀의 친구와 이렇게 얘기를 했죠. What is Nuri doing? 누리는 무엇을 하고 있니? He is riding. 그는 타고 있어요. His bike. 그의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밑에도 비슷합니다. What is Sam doing? Sam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He is walking the dog. 그는 아까 우리가 walk가 뒤에 대상이 나오면 그 대상을 산책시키다 했죠. 그래서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Where's the horse? 자, 이번에 위치를 물어봅니다. Where is the horse? 자,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It is next to the barn. barn이라고 하면 헛간이거든요. 그래서 헛간 옆에 있습니다. 얘기를 했고요. What is it doing? 자, 여기서 그것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해서 여기서 it은 아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물을 이야기할 거예요. 어떤 한 동물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It's eating grass.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 있습니까? 풀을 먹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What is the monkey doing? 자, monkey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It's dancing. 춤을 추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Where is it? 자, 그것은 어디 있습니까? It is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있네요. 라고 이렇게 해서 원숭이가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는 느낌을 주고 그 대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짧은 대화문을 같이 봤고요. 우리가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본문 그 해설 뒤편에 있는 짜투리 글들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뒤로 한번 쭉 이동해 보실까요? 자, 여기입니다. 교과서 속 기타 지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After you read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화문이 나오는데요. Reporter, 기자하고 Animal specialist, specialist는 보통 전문가여서 동물 전문가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How can sea otters sleep safely in the strong waves?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can sea otters sleep? 그 해달들이 잘 수 있나요? Safely 어떻게? 안전하게 in the strong waves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wave는 파도 느낌이에요.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셀 수 있어요. 파도가 한 번 밀려오고 두 번 밀려오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한 파도들 속에서 안전하게 잘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자, some of them hold hands. 자, some of them이라고 하면 그것들 중에 몇몇은 이라고 하는 뜻을 쓰는 거예요. some of 복수하면은 그 복수들 중에 몇몇 이렇게 부분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게 hold hands, 손들을 잡는다. 그죠? others, 다른 애들은요. other은 항상 이렇게 s를 붙여줘야 돼요. other가 혼자서 명사로 이렇게 쓰일 때는 반드시 s를 붙이고, 만약에 other이 이제 다른 명사와 만날 때는 other만 쓰고 복수 명사를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수명사들인지 아니면 다른 것들이라는 느낌으로 그냥 명사로 쓴 건지에 따라서 s를 붙이느냐 마느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others는 명사로만 쓰고요. 여기서 복수명사 앞에 붙은 이 other은 마치 형용사처럼 쓴 겁니다. 그래서 lean on은 우리가 등을 기댄다는 느낌이죠. each other, 서로에게 등을 기댑니다. 얘기를 했고요. What about the babies? 자, what about은 이건 어때요? 라고 이렇게 뭔가 화제를 이쪽으로 돌리는 느낌이니까 애기들은 어떻게요? 라고 하니까 mothers, 엄마들이요. hold their babies, 그들의 아이들을 hold, 꽉 잡는데요. on their stomachs, 그들의 배 위에서. 여기서 배에다가 s를 붙여줬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ch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취 발음이 아니라 크 발음이 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es를 붙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s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ch라고 무조건 다 es를 붙여서 복수를 만드는 게 아니다. 발음이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해 주세요. So they are safe. 그래서 그것들은 안전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밑에 한번 볼까요? Writing workshop에서 A baby lion, 한 아기 사자가 is walking,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In a dark forest, 어두운 숲 속에서. The forest looks dangerous. 그 숲은 looks dangerous, 위험해 보입니다. Dangerous는 danger가 우리가 위험이라는 뜻이어서 여기다가 OUS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가 보통 OUS라는 us라는 행동을 보통 us라는 이런 발음을 일부 명사에 붙여주면 그 친구를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look이라는 동사 뒤에다가 뭐뭐처럼 보인다에다가 형용사를 넣어서 위험하게 보인다,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Some hyenas are coming close. 몇몇 하이에나들이 are coming. 오고 있습니다. close, 가까이. 그죠? 그래서 some이기 때문에 복수 명사를 꼭 넣어주시고요. They look big and scary. 그들은 보입니다. 어떻게요? 크고 무섭게 보입니다. 라고 이렇게 형용사 두 개를 붙여줬죠. The father lion, 자, 아빠 사자가 is fighting, 싸우고 있어요. with hyenas, 하이에나들과 이렇게 얘기했죠. The hyenas are running away. 자, 하이에나들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중계해주는 느낌이죠. 그죠? The baby lion feels safe now. 이제 그 아기 사자는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look과 feel이라는 감각 동사가 나왔고요. 이게 이제 뒤에 보통 형용사를 붙여서 주어가 이런 느낌이 난다, 이런 상태인 것처럼 보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할 때 반드시 뒤에다가 형용사를 써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work together 이랍니다. 자, elephant families live together. 자, 코끼리 가족들은요 함께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Elephants live in Africa and Asia. 자, 엘레펀트들은요 산대요. 어디에? 아프리카랑 아시아 안에 산대요. 자, they eat grass. 그들이 먹어요. 첫 번째로 뭘 먹어요? 풀을 먹어요. leaves. 얘는 우리가 leaf의 복수형이죠. 그래서 F를 V로 바꾸고 S를 붙인 거죠. 그 다음에 잎사귀들 그리고 fruits들을 먹어요.
그 다음에 과일들을 먹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등한 3개 이상의 대상을 나열해 줄 때는 각 대상 뒤에 and를 다 붙여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대상 앞에만 보통 이렇게 and를 붙여줍니다. 자, they are greeting each other with their noses. 자, they are greeting이니까 그들은 한다가 아니라 하고 있네요 라고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들은 인사하고 있네요. 서로 맞이해 주고 있네요. each other, 서로를. 근데 무엇으로? with their noses. 그들의 코들로. 이렇게 얘기했죠. They're taking care of their babies. 자, take care of가 우리가 돌보다니까 take에다 ing를 붙여서 그들은 돌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They are fighting with lions together. 그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자, 누구와 싸우고 있죠? With lions. 사자들과 together. 이렇게 함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보면서 중요한 부분들이나 해석하는 부분들을 좀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으로 이동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 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기서는 빨간 펜과 파란 펜, 그 다음에 검은 펜을 사용을 할 건데요. 자, 빨간 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동그라미로 이렇게 치게 되면 이 친구는 그 문장에 단 하나만 있는 결론인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 만약 무언가를 이렇게 직각사각형을 치면 이 친구는 명사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무언가를 이렇게 덩어리 지어서 소괄호로 묶으면 보통 이 친구는 형용사 덩어리를 이야기하게 되고요. 선생님이 무언가를 이렇게 빗금을 치게 되면 이 친구는 우리가 부사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만약에 문장에 동사가 하나가 더 있으면 접속사 때문에 나올 수 있던 거라서 그 접속사하고 연결된 동사는 보통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로 이렇게 치게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뭐뭐 한다 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접속사의 의미에 따라서 뭐뭐뭐 할 때 뭐뭐 하는 것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시고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Together we are strong. 함께 우리는 강합니다. 함께라서 우리는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Some animals live in groups. 자, 몇몇 동물들은 삽니다. 근데 in groups니까 무리를 지어서 삽니다. 라고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가 나왔죠. 자, they always help. 그들은 항상 도와줍니다. 이런 always 같은 이런 한 단어짜리들은요. 이렇게 동사 앞에 있을 땐 제가 따로 체크를 하지 않을게요. 그들은 항상 도와줍니다. And 그리고 care for each other. 그리고 보살핍니다. 자, 동사가 and 때문에 두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each other, 서로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된 거죠. Let's meet. 자, 만나봅시다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이 나왔어요. Two different animal groups. 자, 두 개의 다른 동물 그룹들을. 그래서 여기서 to가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로 써줘야겠죠. 자, 두 가지입니다. Sea otters and meerkats. 자, 해달과 미어캣들을 한번 만나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달에 대한 설명이 먼저 이어집니다. Sea otters live together. 함께 살아요. In groups of 10 to 100. 자, 10에서 100 정도의 그룹들로 무리를 지어서 함께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Look at the pictures. 자, 명령문이 나왔습니다. 봐라, 보세요. The pictures, 그 사진들을 보세요. The sea otters, 자, 해달들이 are sleeping, 자고 있어요 라고 진행형이 나왔죠. Together in the sea, 함께 바다에서 자고 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Some are holding hands, 몇몇은요 are holding hands, 손을 꼭 쥐고 있고요. Some are leaning on each other, 몇몇들은 lean on 하면 어디에 기대다라는 뜻이어서 기대고 있어요.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some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뭐 some people 할 때처럼 이렇게 형용사처럼 앞에 붙인 게 아니라 some 자체가 우리가 지금 명사로 써서 몇몇들 이런 느낌으로 몇몇이라고 하는 이런 명사로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Why? 왜죠? In the sea, 바다에서는 그죠? The waves are too strong. 파도들이 너무 강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They can wash the sea otters away. 자, 그것들이 씻어내려갈 수 있어요. 여기 이 wash가 away랑 같이 써서 보통 무엇을 이렇게 휩쓸어가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보통 파도나 물이 뭔가를 휩쓸어갈 때 wash away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sweep away라고 하는 표현도 있어요. sweep away도 이것도 쓸어버리다라는 뜻인데요. 이 sweep이 우리가 원래 빗자루질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빗자루 슥슥 쓸어버리죠, 먼지를. 그래서 sweep something away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무언가를 휩쓸어버리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해달들을 휩쓸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쓸어갈 수 있습니다. What about the babies? 자, 새끼들은 어떤가요? 라고 해서 what about이라고 이렇게 어떤 대상을 언급을 해줬죠. Mother sea otters take care of them. 자, 엄마 해달들이요. take care of them. 그것들을 보살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They are holding their babies on their stomachs.
자, 그들은 are holding, 쥐고 있어요. 계속 현재 진행형이 나오죠. 왜냐면 그림을 띄워놓고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할 때는 지금 요렇게 하고 있는 중이네요 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죠? 그들의 아이들을 쥐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on their stomachs. 그들의 배 위에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ch가 우리가 크 소리가 나기 때문에 굳이 es를 붙이지 않고 그냥 s만 붙이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The babies feel safe with their mothers. 자, 아이들은 feel safe,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누구와 함께 할 때? 그들의 엄마들과 함께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Meerkats. 자, 이번에는 우리가 대상이 바뀌었죠? 이번엔 meerkat으로 넘어갑니다. Meerkats live in a dangerous wild desert. 이렇게 됐습니다. 자, 어디 사는지 한번 볼까요? 위험한 야생의 사막에 삽니다. 이 데저트를 우리가 어로 해서 뭔가 이렇게 어떤 알지 못하는 불특정한 어떤 한 사막에 산다 이런 느낌으로 데저트를 세줬고요. Enemies are everywhere. 적들은 are everywhere. 어디에나 있습니다. everywhere은 우리가 어디에나라는 부사인데요. 우리가 장소적인 느낌의 부사가 비동사랑 같이 오면 있다라는 느낌으로 비동사가 해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 하면 되고요. 원래 우리가 enemy는 스펠링 자체가 ENEMY라서 이 Y를 지금 IS로 바꿔서 복수로 취급을 해준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이렇게 됩니다. So, 그래서 they live, 그들은 삽니다. In a large group, 큰 무리를 지어서 삽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Look, 보세요. One meerkat is standing straight up. 한 미어캣이요. is standing, 서 있습니다. straight up, 똑바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What is he doing? 자, 무엇을 그는 하고 있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죠. 그럼 우리가 진행형으로 대답해 봅시다. He's watching out for enemies. 자, watch out for이 무언가를 주의하다, 경계하다라는 뜻이어서 watching에다가 일단 watch에다 ing를 붙여서 진행형으로 만들어서 그는 경계하는 중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enemies, 적들을. 그죠? Meanwhile, 자, 부사가 나왔는데요. Meanwhile은 그동안에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동안에 the other meerkats, 자, 다른 the other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게 그 앞서 언급한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느낌이어서 the other meerkats라고 하면은 나머지 미어캣들은요 are resting,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할 뿐만 아니라 또 뭐도 하고 있어요? looking이라고 해서 이 친구는 비동사를 지금 생략하고 resting처럼 이렇게 ing만 놔준 거 보니까 1번 하고 2번 하고 있어요. 1번 하거나 혹은 2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겠네요. 올이니까 그죠? 쉬고 있거나 혹은 looking for food. 근데 죄송합니다. 이게 look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for이랑 같이 나왔으니까 찾고 있어요. 음식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They look relaxed. 자, 그들은 보입니다. 여기 뒤에다 형용사를 넣어줬어요. relaxed. 편안해 보입니다. Oh no! 이런. A scary cobra is coming. 무서운 한 코브라가 is coming. 다가오고 있네요. 자, 비디오가 진행되고 있죠. 그죠? All the meerkats are fighting with the enemy. 모든 미어캣들이 all이니까 우리가 복수랑 써줘야겠죠? are fighting. 싸우고 있습니다. 누구와? with the enemy. 그 적과. 여기서 the enemy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등장한 코브라를 얘기하는 거죠. Finally, 마침내 the cobra is sliding away. 코브라가 슬며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슬라이드가 미끄러지니까 away는 우리가 멀리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끄러져서 멀리 간다는 건 이렇게 스르륵 사라진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The victory is theirs. 자,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대열은 그들의라는 형용사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s를 붙여서 그들의 것이라는 소유 대명사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달라요. their이라고 하면 그들의 밖에 안 되고요. 그들의 것이라고 해줘야겠죠. 승리는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본문 내용이 되게 쉽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막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또 학원에서 감각동사에 대해서 배우셨기 때문에 look이랑 feel 뒤에 부사가 오면 안 된다. 형용사가 반드시 와야 된다.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니까 내용을 천천히 보시면서 내용을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도입부에서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영상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제 함께 사는 동물들, 무리지어 사는 동물들의 두 가지 예시를 들어주죠. 그게 바로 sea otters랑 meerkats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sea otters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sea otters가 왜 모여 사는지, 그 다음에 meerkats가 모여 사는 이유도 말해줍니다. 이제 위험한 사막에 살기 때문이죠. 적들이 워낙 많죠. 전갈이나 아니면 코브라뱀 같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무리지어 사는 모습을 두 가지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동물들의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일단
5과 시험 범위를 맞추겠고요. 여러분 강의 들으느라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6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